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토요일 3월 10일이죠. 오후 2시 대한문 앞으로 제가 나가겠습니다. 1년 전에 헌법재판소가 법치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전원일치 파면, 정말 황당무계한 그러한 판결을 내린 데 대해서 규탄하고, 또한 그 3월 10일 지난해 3월 10일 헌재 앞에서 열린 그 태극기 집회에서 돌아가신 열사 네 분의 추모식이 대한문에서 열립니다. 오후 2시죠. 거기에서 제가 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가두행진에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헌재 앞에서 위령제가 열립니다. 그 위령제에서 제가 추도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3.1절 태극기 집회 때처럼 우리 태극기 시민 여러분께서 좀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갖고 있는 보수파가 광장으로 나와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윤창중 칼럼사상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 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이슈를 칼럼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문재인의 특장 중에 하나가 재능이죠. 재능 중에 하나가 새빨간 거짓말을 정말 태연하고 진지하고 그리고 아주 순수하게 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아주 음흉스러운 마음을 감추고 그 새빨간 거짓말을 정말 태연하고 아주 진지하고 말이죠. 그 순수하게 아주 저 양반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구나. 이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구나. 이러한 착각이 들게 하는 그러한 문재인 씨의 그 재능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무슨 남보다 많은 것을 알아서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 어떠한 권모술수에 탁월해서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 무슨 학식이 많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을 아주 진지하게 순수하게 보이도록 하는 그러한 특장, 재능이 있다는 겁니다. 어제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대북 특사단 그 방북 결과를 설명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문재인 씨의 그 같은 거짓말 재능이 정말 유감없이 발휘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계속 그야말로 아주 유장하게 이어지는데 홍준표나 참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지만 유승민
이른바 야당 대표라는 사람들은 정말 반격다운 반격 하나 제대로 못했어요. 참 정말 큰일이에요, 큰일. 득달같이 이게 무슨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냐 말이야. 에? 왜 그런 득달 같은 반박을 못하느냐. 지금 여야 5당 추미애, 홍준표, 유승민이 민주평화당 조배숙, 그다음에 정의당의 이정희입니까? 이 5명이 갔는데 5명 그중에 누구 하나도 무슨 북핵 문제라든가 또는 북한 문제라든가 국제 정치학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관심도 없고 공부도 해보고 싶지도 않아. 공부를 해본 일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간 거죠. 아무 준비하지 않고. 과거 제가 정치부 기자 할 때 김대중 씨나 또는 김영삼 씨는 청와대 가려면 정말 엄청난 준비를 했습니다. 본인이 준비하는 거지만 당이 전체가 정책위원회 또는 무슨 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정책위원회 멤버들 그리고 그 분야에 전문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전문가들 과연 청와대 가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그러니까 대북 특사, 난 방북 이것을 좀 이게 지금 청와대에서 소위 말하는 논의가 되는데 어떤 얘기를 해야 될 거냐 해가지고 정말 날밤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또 가기 전에 회의도 열어가지고 의견을 수렴하고 이래서 김대중 총재 같은 경우는요 정말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 안에서 꺼집어내가지고 그걸 다 그대로 다 낭독하고 말이죠. 나중에는 그렇게 적은 것까지 아예 주고 와서 주고.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무슨 홍준표, 유승민 어쩌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아무 뭐도 없이 말이죠. 보니까 그 자리에서 적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적어오고 준비하고 그런 진지한 게 전혀 없이 말이죠. 문재인 씨가 어떤 거짓말을 했냐? 제가 볼 땐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김대중 씨 이후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같아요. 그럴듯하게. 아주 그럴듯하게. 뭘 하겠느냐? 정상회담이나 대화를 위해서 대북 제재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그랬어요. 완화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그랬어요. 김정은이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대북 제재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래 원칙을 지키겠다는 얘기구나.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러면 유승민이나 홍준표가 그러면 평창 때 김영남이 아니죠. 김영남 마찬가지죠. 김영철이 내려오게 한 건 뭐냐? 만경보호 내려오게 뭐냐? 완전히 육해공 다 뚫려가지고 다 그거 해제해 준 게 뭐냐 말이죠. 득달같이 나와야죠. 이게 무슨 거짓말이냐.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골볐습니까? 정말 심한 표현으로 골볐습니까? 아무 이득도 없는데 자기가 얻게 될 아무 이득이 없는데 문재인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정상회담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 거짓말 대단한 양반이에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제가 36년, 7년 이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봐온 사람 중에 김대중 다음에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왜 나중에 이제 이럴 겁니다. 왜 무슨 대북 제재를 완화했느냐 그러면 내가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그랬지.
완화하겠다고 한 건, 완화하지 않겠다고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게 소위 말 김대중식 거짓말이거든요. 어제 청와대에서 무슨 여야 5당 대표 완전 일방적으로 봉숭아학당. 그러니까 문재인 한 명 놓고서 5명이 그 왜 기자들이 왜 집단적으로 인터뷰하는 거. 완전히 무슨 인터뷰하는 건데 아무 본질에는 전혀 접근을 못하고 그냥 듣고 온 거예요. 또 절묘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어떻게 해서 4월 말 그 판문점 평화의 집 남측 지점에서 하기로 했느냐. 그랬더니 우리 쪽에서 장소는 평양에서 하든 서울서 하든 판문점 어디든 좋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랬더니 김정은이가 좋다 남쪽 평화의 집에서 하자고 하더라는 거예요. 딱 3가지를 얘기했더니 김정은이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평양에서 하자고 고집했겠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3차까지도 평양에서 하면은 대한민국 보수 우파들이 또 뭐라 합니다. 서울에서 하시죠. 서울에서 하자고 하니까 서울까지는 못 간다. 평화의 집에서 하자. 이렇게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김정은이 선뜻 평화의 집 가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왜 평화의 집 두고 보시라니까요. 이 평화의 집에서 엄청난 쇼가 벌어질 겁니다. 정말 이 예능 정치, 이 쇼의 달인인 문재인과 제가 그랬잖아요. 극장식 정치, 극장식 사기극의 달인 김정은 그 2사람의 벌이는 그 쇼가 대단할 겁니다. 아마. 완전히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할 거예요. 들었다 놨다. 야, 저게 도대체 뭐가 저렇게 저러는가 할 거예요. 아마 전 세계 의신들도 속을 겁니다. 저게 뭔 소리 하고 있는지 말이죠.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 아주지 시기는 6월 지방선거와 간격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이쪽 특사단이 제시했고, 그러니까 가급적 6월 13일 지방선거하고는 남북 정상회담을 멀게 하자. 그러니까 4월 말에 하게 되면은 한 달, 한 보름 후에 이제 지방선거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 우리가 지방선거에 이용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이런 좀 뉘앙스란 말이죠. 정말 문재인 대북 특사단이 정상회담과 6월 13일 지방선거를 서로 멀찌감치 이게 떼어서 서로가 영향을 전혀 주지 않도록 하려 했을까? 정말로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하세요. 당연히 정상회담이라는 걸 4월 말에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2가지 목적이죠. 2가지 목적. 미국의 선제 북폭을 막고 미국이 때리겠다고 분명히 언급했잖아요. 거듭거듭 이 서제션을 했잖아요. 그걸 원천적으로 따돌리자. 그리고 그 정상회담, 그러면은 그 4월 말, 예컨대 4월 28일, 29일 날 한다고 합시다. 그 폭발적인 그 정상회담의 여파가 5월 중순, 5월 하순까지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여야 선거 구도는 굳어지는 게 굳어져. 게임 끝이죠. 이걸 왜 홍준표는 왜 강력하게
지적을 왜 안 했냐 이거 왜 이걸. 딱 한마디 하십니까? 한마디. 어떻게 해서 정해진 겁니까? 어떻게 해서 정해진 게 아니라 그걸 왜 이렇게 됐는가를 연구를 하고 들어갔어야죠. 연구를 하고. 당연히 이것은 지방선거에 그야말로 우려먹기 위해서, 재미 보기 위해서 4월 말에 한 거예요. 4월 말에. 김정은으로서는 뭐냐? 북폭을 피할 수 있다 이거예요. 4월 말에. 그리고 문재인으로서는 지방선거에 엄청난 폭풍을 몰아갈 수 있다 이거죠. 서로 빅딜한 거죠. 빠타한 거죠. 그런 걸 읽을 줄 알아야죠. 그런 걸. 이해가 됩니까? 그런 걸 딱 읽을 줄 알아가지고 문재인한테 대들어야죠. 이게 뭐냐? 왜 이걸 지방선거 이용하냐 말이죠. 왜 남북 문제를 왜 선거 이용하느냐? 왜 정권 한번 이용하냐라고 탁자를 치면서 열번을 토하고 해야죠. 기가 막힌 건 참 정말 청와대 그 통일외교 안보특보 문정인 유승민이가 한미 이간질 시키고 다 바꿔야 된다 하니까 홍준표가 그때서야 참 기가 막히게 그 맞는 말이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문재인의 그 반격이 정말 서슬퍼르게 나왔죠. 네? 어떻게 말이야 문정인 특보 발언 중에 말이야 한 부분만 떼내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문제를 삼느냐. 아니 한 부분만 떼냈습니까? 완전히 어거지 쓰는 거야 어거지. 얼핏 들으면 그런 것 같잖아요. 문정인은 시종일관 예컨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말이지 주한미군 보고 나가라면 나가야 된다 말이죠. 주권 국가 아니냐. 이게 무슨 한 부분을 떼던 전체를 보던 간에 이게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게 왜 문제라는 겁니까? 문정인 특보 발언 중에 말이죠. 한 부분만 떼어가지고 문제 삼는 거 아니냐. 이건 아주 좌파들의 아주 특유의 이 논법입니다. 그건 일부분이란 말이죠. 그렇지가 않다. 전체 맥락을 봐라. 그러면서 물타기 아니야 물타기. 문재인 씨가 뭐라 하냐.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그러면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냐. 당연히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죠. 당연히. 대한민국 통일 외교 안보라는 그 엄청난 사안에 있어서는 당연히 대한민국 청와대 특보든 무슨 누구든 간에 국가안보실장이든 간에 한 목소리를 내. 한 목소리. 원 보이스. 통일 외교 안보와 관련한 국정 운영의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 원 보이스예요. 원 보이스. 한 목소리. 전쟁이 일어났어도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고 홍준표가 따져줘요. 아니. 문재인이가 뭐라고 해야 하냐? 그러면 청와대 특보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입장을 말하는 특보가 돼야 되겠냐? 이야 진짜 완전히. 그러면 그 자리에서 홍준표가 얘기를 해야죠. 이런 식으로 우리를 불러다가 말이죠. 억지 부리가 한 거냐? 더 이상 앉아있을 수 없다.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려야지 이런 건. 누구를 불러다가 지금 가르치라느냐 말이지. 누구를 불러다가. 응? 그러면 청와대 특보가 자유한국당하고 무슨 야당 그 이야기를 대변을 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지.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근데 왜 이런 소리가 나오냐 말이지. 그리고 왜 이렇게 대한민국 안보 특보라는 자가 망치느냐 말이지. 문정인은 말이야. 대한민국의 국적이다. 역적이다 말이지.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무슨 뭐 사드 배치 때문에 한미 동맹이 깨진다면 그런 동맹은 뭐 깨도 좋다? 에? 뭐 평창 올림픽을 뭐 위해서 뭐 한미 연합 훈련을 뭐 축소하고 뭐 전략 자산을 뭐 축소해야 된다? 별 개소리를 다 했던 문정인인데 그 말이 계속 지금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자를 목을 쳐야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문재인 씨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되면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죠. 우리 이런 앉을 수 없단 말이야. 우리 불러다가 지금 무슨 소리 하거든요. 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냐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야당을 졸로 보기 때문에 그래. 졸로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하나도 치명타를 날린 게 없잖아요. 야당이. 문재인을 상대로 말이죠. 10개월 동안 그냥 쫄래 따라온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졸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어제까지 문재인 씨가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문재인 세력이 지금 이런 길로 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목표로 하는 4가지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구나라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6.13 지방선거의 싹쓸이를 위해서 철저히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았다. 완전히 이번 지방선거를 남북 정상회담 카드로 싹쓸이 해버리자.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닥쳐오는데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첫째는 지방선거 붐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야당 선거는 뭐냐? 바람 선거인데 야당이 도무지 바람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질주, 독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선거의 ABC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이런 연구를 하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연구를. 지금 후보도 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서울시장 누구를 내보낼 거고 부산시장 누구를 내보낼 거고 지금 후보도 없잖아요. 후보도 지금. 큰 소리만 치지 말고. 그런데 완전히 쓸어버리자. 어떻게 쓸어버렸냐? 그야말로 문재인 씨는 김정은 입맛에 맞는 것을 입에 넣어주고 김정은은 문재인의 지방선거를 도와줄 수 있는 파격적인 선물들을 내놓을 거예요. 당연히 내놓죠.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낚싯밥을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한반도에 엄청난 해빙 무드가 조동되게 만드는 거예요. 지방선거 바람은 뭐 홍준표가 떠들고 어쩌고 뭐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쪽에서 뭐 엄청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가지고 남북 화해뿐만 아니라 뭐 무슨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 북미북 간의 그런 대화 같은 그런 엄청난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야당의 입지, 야당이 선거할 수 있는 그 풍토가 완전히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7개 시도지사, 광역 그 중에서 무슨 뭐 단순한 압승이 아니라 17개 중에 뭐 16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완전 패닉이죠. 그것을 지금 딱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을 완전히 먹어버리자. 그럼 어떡하냐. 행정부 먹었죠. 입법부는 이미 다 먹은 거죠. 이제 지방 권력까지 장악하게 된다면 문재인은 6월 13일 이후에는 완전히 그야말로 독주하는 거야. 독주. 아무 경쟁자 없이 독주하는 국정 운영 쪽으로 갈 겁니다. 그런 동력을 확보할 것이다.
두 번째, 파격적인 합의를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하게 되는데, 그 파격적인 합의라고 할 것도 없이 이미 노무현과 김정일이가 합의한 내용 중에 정말 경천동지할 내용이 뭐냐? 서해 평화협력지대 합의입니다. 서해 평화협력지대. 그게 뭐냐면 황해도 해주에서부터 인천까지 완전히 특별지구로 만들어가지고 북한의 선박이 없잖아요. 북한엔 민간 선박이라는 건 목선의 뿐이고 나머지 전부 다 군함입니다. 군함. 인민해군이 쓰는 군함이죠. 그 배가 아무런 제지 없이 인천항까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죠. 인천항까지. 그래서 막 강화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성모도 뭐 해가지고 완전히 북한 선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게 뭐냐? 서해 평화협력지대라는 것을 합의했는데, 문재인 씨는 이것이 실천에 옮기지 못한 걸 엄청나게 애석해 왔어요. 그동안. 여러 인터뷰나 여러 무슨 책, 좌담 이런 데 보면은 정말 엄청나게 애석해 왔습니다. 이거 할 겁니다. 할 거예요. 개성공단 재개는 물론이고 기초고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한 두세 개 더 만들고, 특히 서해, 황해도 그 해주 그 일대부터 완전히 인천이라기 강화도, 성모도 그 쫙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 서해 평화협력지대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한다? 지난번 평창올림픽 때 봤잖아요. 그 대한민국이 이 소위 말하는 이 회방을 놓으면, 회방을 놓고 예외를 해달라고,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하면은 미국으로서도 대한민국을 폭격하지 않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번에 문재인 정권도 트럼프를 상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구멍을 내보니까 이게 가능하다. 이거 가능하다. 지금 그러고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뭐냐. 이런 게 딱 되지 않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에 모든 걸 걸었어요. 그것이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뭐예요? 개헌입니다. 개헌. 문재인 촛불 개헌. 이게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왜? 어제도 청와대에서 나왔잖아요. 이거 청와대에서 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럼 국회가 안 하면 개헌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언제 얻겠습니까? 지금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언제 개헌을 하겠어요? 대통령이 발의하는 거예요. 그 발의가 뭐냐? 촛불 개헌이 촛불 개헌. 지금 문재인 세력은 자기들이 완전히 촛불 개헌까지 맞춰야만 1987년 민주화 체제를 마침내 완성하는 최후의 승리자다.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정리하고 1987년 민주화 체제를 문재인 정권에서 정리한다는 거죠. 2018년 6월 13일 개헌으로. 6월 13일 지방선거. 이거 한다고 봐요. 그야말로 엄청난 저항을 하지 않으면 이번에 개헌합니다. 네. 네 번째 뭐냐. 이런 성공들이 이어지면 문재인 씨가 가장 목에 힘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다. 이러한 캐캐묵은 민족주의, 그러한 이념, 감성을 자극하면서 전시작전 2항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1년 안에, 1년도 안 걸릴 수가 있어요.
전시작전권을 전작권을 문재인 씨가 이양받을 것이다. 이양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느냐. 소위 말하는 평화체제를 만들자, 평화협정을 만들자는 쪽으로 논의가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논의가 굴러가는 거죠. 그럼 평화협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연방제 통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총선까지 해가지고 국회까지 다 이제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문재인 권력을 확고한 거죠. 그러면 다음 정권은 어디로 가느냐? 대한민국 다음 정권 역시 또한 좌파 정권으로 가는 거죠. 근데 문재인 씨가 지금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완전히 대못질을 해가지고 다음에 좌파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심지어 좌파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자기의 치적을 뒤바꿔 놓을 수 없게끔 이른바 불가역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서두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임기 안에 연방제 통일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그게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연방제 통일을 할 수 있는 그 기반, 이른바 통일 기반을 다 만들어 놓고 다음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그것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저는 문재인 씨의 구상, 네 번째 구상이라고 봅니다. 결코 이게 과장이 아니죠.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밀어붙일 거예요. 되게 만들려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정말 이 정도로 우리 보수 우파 세력이 문재인의 폭주에 대응하는 것, 그것으로는 결코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나라의 장래가 걱정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혀를 깨무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옥중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역설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이거죠.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움직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6일에 뭐라고 했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죠. 그런데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도 타이밍.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나라 바로 세우기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체할 수 있는 보수 우파의 인물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옥중투쟁의 깃발을 올려야 한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칼럼을 마치겠습니다.